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스의 자회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접종 가능한 세 번째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 행사에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일요일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을 한 것입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가 이날 회의를 열고 18세 이상 성인에게 존슨앤존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곧이어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이 자문위의 권고안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 백신 3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루 앞서 27일 토요일에는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또 CDC도 접종 최종 승인을 하면서 미국은 모더나 그리고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 현장에서 바로 접종이 가능한 세 번째 백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 얀센 백신이죠. 네. 이게 앞서 나온 백신과 다른 점이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확연하게 다른 것이 두 차례 접종을 꼭 해야 하는 모더나와 이 파이자 백신과 달리 존슨앤존스 이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또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급과 유통이 용이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새 백신 얀센 백신은 보급이 언제부터 돼서 언제부터 접종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면요. 빠르면 오늘 오전에 400만 회에 가까운 첫 물량이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존슨앤존스 백신은 앞서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주와 미국령 또 인구 비례에 따라 백신 물량이 전달이 되는데, AP통신에 따르면요. 존슨앤존스사는 3월 말까지 약 2천만 회의 물량, 그리고 여름까지는 1억 회 분량의 이 백신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달라스 카운티도 이 FDA의 긴급 사용 이 승인이 첫 공급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배포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또 포함이 됐습니다. 클레이 젠킨스 달라스 카운티 판사가 지난 금요일 이번 주 중으로 달라스 카운티 보건국이 이 존슨앤존스 얀센 백신 6천 도스를 공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존슨앤존스사는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도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인들은 이제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이 세 가지의 백신 중에서 골라 맞을 수 있게 되나요? 보건 전문가들은 어떤 백신이든지 우선 먼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그냥 똑같이 맞으라고 합니다. 예. 세 백신 모두가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성도 검증이 됐다라면서 뭐 어떤 백신을 고르지 말고 그냥 접종소에서 받을 수 있는 백신을 가능하면 그냥 맞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데이터를 보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예방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의 경우 3개 대륙에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코로나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 예방에 85%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한 건데, 현재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백신이 나오면서 접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성명을 내면서 모든 미국민들에게 상당히 흥분되는 뉴스다 환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분명히 해두건대 이 싸움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만큼 개선된 현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당부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죠. 자, 미국의 코로나 현황 좀 살펴보죠.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보면 어제 기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누적 환자 수가 2,920여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 52만 5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CDC 통계를 보면 어제 기준 9,600여만 회분의 백신이 보급됐고 이 가운데 약 7,500여만 회분의 접종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아주 작심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퇴임한 지 약 6주 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렸던 보수 진영 연례 행사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이 CPEC 기조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나요?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우선 바이든은 현대의 역사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형편없는 첫 한 달을 보냈다라고 혹평을 합니다. 이어 짧은 한 달 동안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레스트가 됐다. 미국이 뒷전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결심을 하겠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 말인가요? 뭐 출마 의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확실히 내비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 강하고 거친 공화당 지도자들을 위해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자신도 너무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또 관건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도는 어떤가요? 여전히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를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초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CPEC 연례 회의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예. 물론 보수당 이 공화당 행사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90분간의 기조 연설 동안에도 참석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당히 환호했고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열혈 지지자들 지난 대선 결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3명의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을 지명을 했지만 이 최고 법원 연방 대법원은 선거 부정소송을 청취할 배짱도 용기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한 700만 표 차로 이기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306대 232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선거 결과가 도둑맞았다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신들의 지지자들도 지난 1월 6일 연방 의사당 이 난입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일요일 연설에서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탄핵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를 밝혔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3당 논의는 분명한 가짜 뉴스라면서 자신은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공화당이 있고 더 단합되고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말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면서 이 백신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렸습니다. 예. 이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고 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보통 이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 보면요. 현 정부 정책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관행을 빼는 행보다 이렇게 주요 매체들은 전합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은 전혀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네. 또 연설 후에 이 마이클 구인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러스 퇴치 그리고 학생들의 재등교 또한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에만 계속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정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미 좀 거리를 두면서 차기 대선 도전에 비판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릭 스캇 상원의원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유권자의 당이라면서도 당장의 미래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4년 뒤 공화당이 백악관을 되찾는다면 그거는 현안들 때문이지 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춧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팩이 공화당 전체는 아니라면서 모든 배를 뜨게 할,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모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